너 그램 사? 그냥 그램 아니고 그램 프로. 17인치인데도 1.3kg 미만. 이 얇은 두께. 인텔 울트라 7으로 강력한 성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장 그래픽 탑재로 다양한 그래픽 작업과 게임 가능.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좀 봐봐. 지금 이게 내가 지금 프리미어 프로로 4K 영상 돌리고 있는 거거든. 3줄씩 넣었지만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여러분, 2024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오늘은 새롭게 바뀐 제품 가지고 왔는데요. 2024 LG 그램입니다. 올해 이제 그램이 10주년이 됐어요. 그램이라는 브랜드가 탄생한 지 만으로 벌써 10년이 된 건데, 이번에 제가 일주일가량 사용해본 2024 그램은 그냥 그램 아니고 그램 프로입니다. 처음에는 와, 이렇게 17인치 크기인데 거기에 외장 그래픽까지 들어간 모델이거든요. 1.3kg 안팎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크기와 무게에 정말 놀랐고요. 이렇게 가볍고 얇은데 이런 성능이 나와? 두 번째로 놀랐습니다. 예전에 그램은 진짜 가벼운 노트북의 대명사였어요. 어디서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경량 노트북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성능에 대한 기대는 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최근에 그램은 무게는 가볍게 유지하면서도 프로급의 성능을 넣어서 여러 가지 고사양 작업까지 가능해졌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가벼움과 성능까지 다 잡으면서 좀 더 강력해져서 돌아온 그램 프로, 그리고 그램 프로 360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해는 그램 라인업이 살짝 달라졌습니다. 기존 그램 360의 성능을 더 강화한 2024년형 최상위 라인업으로 그램 프로 360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프로 라인업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리뷰할 제품들 사양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2024 그램 프로는 고성능 노트북은 휴대성이 떨어진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이 초경량의 AI 작업 속도를 높여주는 RTX 3050 외장 그래픽과 NPU가 들어갔고요. 메가 듀얼 쿨링 팬으로 방열 성능도 높였습니다. 사실 그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가벼움이잖아요. 근데 성능은 더 높이고 무게는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 그리고 신규 컬러 에센스 화이트가 출시됐는데 기존에 이제 좀 새하얀 화이트보다는 더 부드러운 화이트 색상으로 약간 인테리어에 더 어우러지는 그런 색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4 그램 프로 360도 살펴볼게요. 풀 마그네슘 합금 적용으로 좀 더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이 그램 프로 360은 동스펙 노트북 중에서도 최경량 투인원 노트북으로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등재가 됐대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램 프로 360도 신규 컬러 에센스 화이트가 출시됐고요. 기존에 좀 어두운 색상에서 완전 부드럽고 새하얀 화이트 색상으로 출시가 돼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360에 들어가는 이 펜이 이제는 이렇게 자석으로 부착되고 무선 충전이 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우선 둘 다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저는 17인치를 사용했는데 지금 딱 보시면 17인치가 주는 만족감이 눈이 벌써 시원해요. 엄청 큰 대화면이잖아요. 그래서 눈이 시원하면서도 옆으로 보시면 전작보다 더 얇아진 슈퍼슬림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얇고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근데 무게가 가벼우면 아무래도 내구성 걱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마그네슘 합금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번에도 미국 군사규격 밀스펙 810H 등급을 통과할 만큼 내구성은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열어보면 키보드 부분도 완전히 깔끔한 화이트예요. 그리고 백라이트도 화이트 색상으로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요. 사실 약간 아쉬운 부분은 바로 디스플레이가 여전히 일체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널 옆쪽에 이렇게 베젤이 덧대어져 있는데 저도 예쁜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체형 디스플레이를 좀 더 선호하는데 일체형으로 만들면 디스플레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면 디스플레이를 다 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비용도 많이 들고 수리 교체도 좀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베젤을 덧대서 만드는 구조가 뭐 유지보수 측면에서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면에서는 약간 아쉽다는 거. 그리고 전작과 동일하게 안티글레어 패널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각도에서 봐도 빛 반사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편하게 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램 프로 360은 안티글레어 패널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빛 반사가 많이 되는 건 아닌데 조금 더 빛 반사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다만 그램 프로 360은 진짜 좋은 점이 엄청나게 깔끔한 풀글래스 코팅된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터치를 해서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확실히 전체를 유리로 덮어버렸는데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램 프로 360은 사실 외관에서부터 전작과 차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제가 전작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전작에서는 이렇게 어두운 그레이 색상이었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하얀 에센스 화이트 색상으로 나와가지고 훨씬 더 예뻐졌고 무엇보다 이 펜 이번에 너무 좋아졌어요. 옆에 이렇게 자석으로 착 붙거든요. 근데 심지어 붙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선 충전이 되면서 배터리 잔량까지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이게 전작에서는 펜을 따로 들고 다녀야 돼가지고 되게 불편했는데 이번에는 부착해서 보관할 수 있어서 더 편해졌고 무선 충전이기 때문에 더 편해졌다는 거.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면 펜을 쓰다가 딸깍 누르면 지우개로 기능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자석이 아주 꽉 붙는 건 아니에요. 살짝 이렇게 치면 떨어지는 정도? 이게 그래서 자성을 더 강하게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성을 너무 강하게 하면 노트북 안에 있는 부품들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최대한 기계도 안전하면서 부착할 수 있는 정도의 자성으로 넣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디스플레이도 좀 더 살펴볼게요. 이번 그램 프로 시리즈는 취향과 목적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를 LCD와 OLED 두 가지로 출시를 했습니다. 진짜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둔 건데요. 보통 스마트폰에는 OLED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OLED 패널이 좀 더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각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LCD는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그램 프로처럼 안티글레어 패널이 적용돼서 관사가 훨씬 적고 눈도 더 편하고 학생과 직장인, 오피스 작업에 더 적합하고요. 또 색 표현도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OLED 옵션 같은 경우에는 명암비가 뚜렷해서 영상 시청하실 때 뭐 블랙 화면을 좀 더 진한 블랙으로 느끼실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뭐 블랙 화이트를 장시간 표현하는 문서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 번인 현상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해서 사실 OLED 디스플레이는 동영상 소비에 있어서 좀 큰 장점이 있고 만약에 OLED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LG전자.com 사이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이번 그램 프로는 보시는 것처럼 16대 10의 화면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WQXGA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확실히 LG 그램 프로라는 라인업을 만들면서 가벼움과 성능을 모두 잡겠다라는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보시면 기존 60Hz에서 최대 144Hz까지 고주사율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외장 그래픽을 넣어준 만큼 초경량 노트북임에도 이제 144Hz를 넣어가지고 게이밍 모니터 수준의 고주사율이 이제 그램에도 탑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고정 144Hz로도 동작이 가능하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옵션 동적 72Hz에서 144Hz까지 VRR이라고 해서 가변 주사율이 적용이 됐는데 우리가 화면을 볼 때 지금처럼 정지 화면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화면 전환이 빠른 게임이나 영상 플레이를 할 때는 144 고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을 보여주고 정지된 화면을 보여줄 때는 주사율을 낮춰가지고 소비 전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LCD 모델은 DCI P3 99%, OLED 모델은 DCI P3 100%의 높은 색재현율을 보여주는데요. 거기에 화면 밝기도 400니트 밝기로 눈으로 직접 보는 것 같은 생생한 화면 표현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그램 프로 360도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또 약간 다른데요. 오히려 이 모델은 펜 사용이 필요한 아티스트 분들이나 필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더 좋아졌어요. FHD보다 약 2배 정도 더 정밀한 WQXGA 플러스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요. 16대 10 화면비이기 때문에 필기를 하거나 드로잉을 할 때도 좋고요. 이렇게 뒤집어서 세로로 방향을 바꿔서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쓸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넉넉한 가로비를 또 쓸 수 있어서 필기나 드로잉에도 적합합니다. 그리고 전작 60Hz에서 이번에는 120Hz의 고주사율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펜을 사용할 때도 딜레이가 훨씬 적어졌는데요. 단순히 그림판에서 그림을 그리는 건데도 펜 딜레이도 많이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 모델에도 역시 동적 60Hz 또는 120Hz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색재현율 DCI P3 10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아티스트 분들이 뭐 드로잉하거나 혹은 사진 작업 같은 거 하실 때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램 360은 유격이 없는 투인원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 노트북처럼도 사용할 수 있지만 완전히 뒤로 넘겨서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진짜 한 손으로 들고도 뭐 필기를 하거나 드로잉을 하거나 그냥 이렇게 무릎에 올려놓고 뭘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키보드도 한번 살펴볼게요. 키보드는 그램 프로와 그램 프로 360이 동일한데요.
17인치 대화면 노트북인 만큼 10열 패드와 4열 숫자 패드가 풀로 다 들어가 있고요. 저희 PD님 얘기 들어보니까 방송 작가님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노트북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램은 항상 뭐 키감도 얇은 노트북들에 대비했을 때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그램에는 지문인식 센서 대신에 얼굴인식이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지문인식으로 여는 게 더 편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전 지문인식을 좀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문인식을 지원하지 않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트랙패드 퀄리티는 굉장히 매끈하면서도 손에 달라붙지 않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트랙패드 자체도 굉장히 넓은 편이라 좋았습니다. 클릭하는 방식은 진동 피드백이 오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딸깍딸깍 물리적으로 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또 여기 보시는 FN 버튼을 길게 누르면 단축키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쓸 수 있는 단축키도 확인해서 좀 더 편안하게 그램을 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포트 구성도 살펴볼게요. 포트 구성은 그램 프로와 그램 프로 360이 동일합니다. 슈퍼 슬림 두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포트들이 다 잘 좀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은 USB A 타입부터 C 타입까지 다 들어가 있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램 프로 360은 전작 대비 포트가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그램 프로와 동일하게 C 타입 포트 2개, 그 다음에 A 타입 포트 2개, HDMI 하나, 헤드폰 포트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USB 3.2 제너레이션 2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USB 4 제너레이션 3x2 타입 C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썬더볼트 4를 지원합니다. 웬만한 사용성은 다 만족하는 편인데 사실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SD 카드 슬롯이 없는 거. 특히 그램 프로 같은 경우에는 또 외장 그래픽이 들어갔기 때문에 영상 작업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정도라도 들어가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자, 드디어 작업 성능 그리고 발열까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저는 사실 더 빨리 받아서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양산품이랑은 살짝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테스트 결과들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테스트는 고성능 모드로 설정을 하고 전원 케이블을 연결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고요. LG 그램 프로 점수를 살펴보자면 시네벤치 RE3 기준 멀티코어 점수는 멀티 13707점, 싱글코어 점수는 1697점 나왔고요. 3D 마크 타임스파이가 4057점,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이 1862점,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9091점, 파이어 스트라이크 익스트림은 4652점, 파이어 스트라이크 울트라는 2172점이었습니다. LG 그램 360은 시네벤치 RE3 멀티코어 11161점, 싱글코어 1632점, 타임스파이 3522점,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이 1759점, 파이어 스트라이크가 7461점, 파이어 스트라이크 익스트림이 3901점, 파이어 스트라이크 울트라가 1963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램 프로 같은 경우에는 외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또 CPU 점수도 이 정도 나오는 모델이기 때문에 영상 작업도 가능한데요. 고프로로 촬영한 4K 소스로 4K 사이즈 시퀀스에서 작업을 해봤는데요. 자막 레이어를 이렇게 3줄 정도 추가하고 그리고 루이트리 색 보정까지 추가한 상태에서 고품질 재생을 했는데도 버벅임 없이 잘 돌아갔고요. 원활하게 편집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편집한 10분짜리 4K 영상을 원본 소스와 같은 해상도와 비트레이트로 인코딩을 해보니까 10분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 정도라면 숏폼 영상 편집이나 FHD 해상도의 영상 편집은 더 가뿐하게 돌아갈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가벼운 노트북으로 이 정도의 영상 작업까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놀랍더라고요. 아무래도 대화면이기도 하고 진짜 가볍고 하다 보니까 밖에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영상 작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다르게 그램 프로 360은 외장 그래픽 카드는 들어가 있지 않고 인텔 아크 그래픽만 내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상대적으로 간단한 그래픽 작업들 있잖아요. 영상 작업도 충분히 가능한데 4K까지는 무리고요. FHD 해상도 수준에서 간단한 영상 편집, 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클립 스튜디오 이런 작업들을 하기에는 적당한 모델입니다. 게임도 돌려봤는데요. 제가 테스트에 사용한 제품은 양산품이 나오기 전 시제품이기 때문에 실제 양산품에서는 성능이 더 향상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 플레이한 결과이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 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도 돌려봤는데요. 롤은 기본 디스플레이 설정 1560대 1600 일반 게임 기준으로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평균 한 197프레임 정도 나왔고요. 게임하는 동안 발열은 합판
합판에서 제일 높은 온도가 약 42도. 게임 시에 주로 쓰는 키보드 쪽, 이 ASWD 이 키 쪽은 한 26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그램 프로가 인상적이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설계 변경을 해서인지 이런 게임 같은 고사양 작업을 할 때 발열이 올라오는 위치가 우리가 직접 손을 대는 부분과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특히 게임할 때 주로 쓰는 키가 있는 쪽은 거의 발열이 올라오지 않는 위치라서 가장 뜨거워지는 곳과 온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장시간 게임을 할 때도 손 뜨끈해질 일 없이 훨씬 편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쾌적하게 롤을 돌릴 수 있었고 발열도 적당했기 때문에 장시간 해도 무리가 없겠더라고요. 배그 같은 경우에는 기본 디스플레이 설정 2560대 1600, 사용자 설정 300프레임으로 하고 게임을 해봤는데요. 일반 게임 한 게임 기준으로 평균 한 73프레임 정도 나오고요. 발열은 한 게임 후 합판에서 제일 높은 온도가 52도. 게임 시 주로 쓰는 ASWD 키 쪽은 36도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용한 최대 해상도 설정으로는 배그 일반 게임 진행 시 끈 버벅임이 있긴 했습니다. 그치만 게임을 진행하기에 아주 무리가 되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래픽에서 모든 설정을 매우 낮음으로 설정해 두고 플레이를 하신다면 최대 해상도로도 버벅임 없이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고급 설정을 올리고 더 원활한 플레이를 원하신다면 해상도를 FHD로 맞추면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버워치는 디스플레이 설정 2560대 1600, 144프레임으로 두고 게임을 해봤는데요. 일반 게임 기준 한 게임 했을 때 평균 프레임이 60 정도 나왔어요. 게임을 하기에 무리는 크게 없었습니다. 한 게임 하고 나서 합판에서 제일 높은 온도가 48도, 게임 시 주로 쓰는 키들은 약 36도 정도 나왔고요. 적당히 게임 즐기기에는 무리가 없었어요. 그램 360도 내장 그래픽 모델이지만 오버워치도 한번 실행을 해봤는데요. 기본 디스플레이 설정은 2560대 1600, 120프레임으로 설정하고 게임을 해봤고요. 평균 53프레임 정도 나와서 이번에 확실히 아크 그래픽이 성능이 많이 올라와줬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만으로도 오버워치 옵션 낮춰가지고 할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램 프로 제가 사용한 모델 스펙 살펴보면 CPU는 울트라 7으로 들어갔고요. 램은 그램 프로 360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외장 그래픽 카드로 RTX 3050이 탑재가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정도 크기 무게에 나올 수 있는 최고 스펙을 막 다 때려 부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RTX 4 시리즈가 이미 나온 상황에서 왜 하필 RTX 3050을 탑재했을까? 그래서 진짜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일단은 그램이 1차적으로 챙겨가야 되는 게 얇은 두께 그리고 가벼운 무게와 같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성능을 넣는 건데 실제로 이번 그램 프로가 17인치 크기의 외장 그래픽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299kg의 굉장히 가벼운 무게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크기, 무게, 성능을 최적의 비율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채택한 RTX 3050이 이 세 가지를 최대한 다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최적의 옵션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정말일까 싶어가지고 또 확인을 했어요. 첫 번째로 GPU가 최적의 퍼포먼스를 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CPU에도 최소 전력량이 있는 것처럼 GPU에도 이 최소한의 전력량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TGP라고 하는데요. RTX 4050은 35W 이상의 TGP가 적용돼서 최적의 퍼포먼스를 내려면 설계 구조상 16mm 이상의 두께가 필요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4050을 채택하면 어쩔 수 없이 이 그램의 두께가 최소 16mm보다 더 두꺼워지겠죠? 두 번째로 그래픽 시리즈별로 이 칩셋의 크기가 다릅니다. 이번 그램에 들어간 RTX 3050 4GB는 최적이 23mm x 23mm인데 이 크기에서는 이 제품이 최상위 스펙인 거고 RTX 4050은 해당 크기로는 아예 출시가 안 된 상황입니다. 추후에 더 작은 최적의 같은 사양으로 출시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만 지금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4050 이상급으로 가려면은 이제 4050짜리 최적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더 크기가 커지니까 노트북 안에서 사용되는 공간도 더 커지고 그러다 보면은 내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크기를 더 줄인다거나 아니면 전체 크기를 더 키워야 한다거나 이런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LG는 그램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얇고 가벼운 최고의 휴대성, 거기에 이제 성능까지 갖춘 모델을 만드는 건데 3050에서 4050으로 넘어가면 그래픽 성능은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노트북 전체가 더 무겁고 두껍고 또 비싸지고 이래야 되니까 그건 그거대로 또 문제가 될 거고 해서 이미 3050만 하더라도 게임도 어느 정도 돌릴 수 있고 영상 작업까지 할 수 있는 옵션이 되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 성능 좋고 무게가 무거운 노트북은 진짜 많지만 성능
성능이 좋으면서 얇고 가벼운 노트북은 많지 않거든요. 한편으로는 LG에서 진짜 뭔가 결단을 내린다면 그램 프로가 아니라 더 상위 라인업이 나올 수도 있겠죠. 더 무겁고 두꺼워진 그램 울트라? 그램 프로 맥스? 이런 이름으로 진짜 최상위 그래픽을 때려 넣고 두께든 무게든 가격이든 쭉쭉 올라가더라도 그런 모델을 또 추가한다면 또 어떨까? 뭐 이런 상상도 해봤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램이 더 무겁고 더 두껍고 더 비싸지더라도 더 높은 사양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어느 정도 사양의 타협을 보더라도 얇고 가벼운 거에서 최적의 성능을 뽑아내는 걸 원하시나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배터리와 쿨링 시스템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보려면 또 뜯어봐야 되는데 노트북 리뷰에서 제가 합판을 안 뜯을 수 없죠. 제가 또 제일 재밌어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램 리뷰할 때마다 어려운 게 이 고무가 잘 안 뜯겨요. 근데 이번에 제가 뭐야? 이번에 다 같이 이렇게 짰나? 이렇게 단추처럼 뽀각하고 빠지는 고무 패킹 하기로 짰나? 엄청 잘 뜯기는데? 자, 한번 이렇게 합판을 뜯어봤습니다. 일단은 쿨링 시스템부터 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메가 듀얼 쿨링 팬이 적용이 됐어요. 이렇게 양쪽 히트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여기에 CPU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SSD 들어가고 원래 이쪽이 이제 SSD 슬롯인데 여기도 꽉 차 있는 모델로 저는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방열 구조 자체를 이번에 조금 변경을 했는데 지난번에는 팬이 하나가 들어있다가 이번에는 듀얼 팬으로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023년 그램 모델 대비했을 때 내장 그래픽 성능을 100% 향상시키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게임하면서도 제가 발열 측정을 했잖아요. 배틀그라운드 할 때도 자주 쓰는 키들이 한 36도 정도에 머물렀던 그 결과를 보면 발열 제어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했던 게 스피커였는데 스피커 사운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따 사운드도 들려드릴 거지만 스피커는 모듈이 딱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스피커 자체가 모듈이 좀 크기는 합니다. 일단 배터리는 보시는 것처럼 90W짜리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외장 그래픽 모델이기 때문에 90W로 들어가 있는 거고 내장 그래픽 모델의 경우에는 77W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지금 배터리 보시면은 여기에 살짝 홈이 들어가 있거든요. 셀 개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보통 배터리가 2개의 셀로 되어 있으면 여기가 이제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총 4개의 셀로 되어 있습니다. 전작에서는 제 기억으로 2개의 셀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4개의 셀로 바꾼 거는 아무래도 뭐 발열도 좀 더 낮추고 충전 속도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전력 소모도 측정해봤을 때 RE3 시네벤치를 돌려서 확인을 해보니까 멀티코어 측정 시에 약 36W에서 45W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램 360 프로는 배터리가 77W짜리가 들어갔고요. 아무래도 외장 그래픽이 없는 내장 그래픽 모델이다 보니까 외장 그래픽 모델보다는 용량은 적지만 그래도 사용 시간은 넉넉한 편이에요. 그리고 전력 소모도 측정을 해봤는데 RE3 시네벤치 돌릴 때 확인을 해보니까 멀티코어 측정 시에 27에서 28W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램 링크라고 해가지고 그램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갔어요. AI를 이용해서 사진을 골라낸다거나 이런 기능들도 가능해졌거든요. 보통 이런 프로그램들은 노트북 제조사랑 스마트폰 제조사가 같을 때 자기들끼리만 호환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LG 그램은 스마트폰 제조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아이폰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모바일 기기와 그램의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를 켜고 동일한 와이파이를 켜주세요.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검색창에 그램을 검색하고 LG 그램 링크를 눌러서 실행하면 이렇게 QR로 링크 어플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램에서 다음을 누르고 모바일 기기에 다운받은 링크를 열고 PC 등록하기를 눌러서 모바일 기기를 등록하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도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파일 전송 기능이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모바일 추가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모바일 기기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먼저 PC에서 모바일 기기로 전송하는 방법은 이 옆에 파일 보내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파일, 폴더, AI 피커를 눌러서 전송을 할 수가 있고 전송할 기기랑 파일을 눌러서 전송하면 됩니다. 그래서 노트북 폴더에서 파일을 바로 끌어다가 모바일 기기에 전송할 수도 있고요. 등록하지 않은 기기는 핀코드를 입력해서도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AI 피커를 이용하면 PC의 사진과 동영상이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분류가 되고 또 검색 기능까지 지원이 됩니다. 반대로 모바일 기기에서 PC로도 파일을 전송할 수가 있어요. 모바일 기기에서 찍은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을 LG 그램에 엄청 빠르게 또 쉽게 전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램의 키보드와 트랙패드
그리고 연결한 마우스까지 다 모바일 기기들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트랙패드를 태블릿 마우스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LG 그램의 트랙패드로 움직이면 태블릿에서도 이렇게 커서가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프로 제품으로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이게 안드로이드뿐 아니라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랑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프트웨어를 엄청 신경 썼다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다만 이 기능은 2024년형 그램 신제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고요. 이전 제품들에서는 아직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램 프로 같은 경우에는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를 지원하는 스피커가 2개가 들어갔어요. 아까 전에 분해해서 보여드렸는데 이 2개의 스피커가 진짜 전작보다 더 풍성해진 사운드를 들려주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새로 나온 2024 그램 프로 라인업 살펴봤는데요. 직접 써보기 전에는 약간 의아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직접 사용을 해보고 나니까 이 정도 가벼운 무게에 이 정도 대화면에 이 정도 성능까지 낼 수 있는 노트북은 역시 그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항상 그램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노트북은 무게도 스펙이다. 진짜 단 100g이라도 더 가벼운 게 더 자주 손이 가고 더 자주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구매를 하시고 싶다면 가장 쌀 때 구매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로모션 많을 때 사셔라. 그리고 사실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LG 그램이 중국 업체에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두 맡기는 ODM 방식으로 생산을 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갔는데 이게 잘못된 정보더라고요. LG전자에 직접 확인을 했어요. 확실하게 정정을 하자면 제품 설계 그리고 개발 이거를 LG에서 직접 관여를 하고요. 품질 검사까지 기존 그램과 동일하게 LG전자에서 다 동일한 기준과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제작을 한다고 해요. 다만 초기 제품 컨셉, 요구 스펙, 자사 품질 기준에 맞는 설계 등의 LG전자 연구원들이 직접 협력을 하되 생산 단계는 외주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가공비를 줄이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이 생산 업체는 퀀타 컴퓨터라고 해서 실제로 사과사의 제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기도 합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품질이잖아요. 이 생산 업체도 이미 유명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기도 하고 LG전자의 품질 테스트와 검증 프로세스를 모두 거치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품질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실 부분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사가 나간 것처럼 모든 과정을 중국 업체에 맡겨버린다 이런 내용은 완전 잘못된 내용이고 우려하실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왜 이걸 정정 기사를 안 내보내는 건지 제가 더 답답해가지고 한마디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2024년 그램 프로 총평을 좀 해보자면 이번 그램 프로는 진짜 슬림하고 가벼우면서도 성능까지 잡아가는 그램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보여준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또 내년에 어떤 식으로 그램이 업그레이드 될지 또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LG전자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기도 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궁금하셨던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이나 기대되는 부분들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